자, 이것도 제가 투자한 건인데, 이거는 투자한 건이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 시티역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산에다가 게임하는 그 게임장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야외에서 그 게임 임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튼튼하다 생각했는데 대출 받고 이자를 한 번도 못 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경매 신청한다니까 이 사람이 그 데서 움직여가지고 저축은행에서 저금리 11%짜리로 갈아탔어요. 그럼 나는 원금과 연체이자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임야가 그 일산에 그 게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출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개인 경매 취하 자금이었어요. 경매 취하 자금. 여러분이 경매 취하 자금이 올라와요 여기에. 그 경매 취하 자금 대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환될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될까? 여러분이 경매 취하 자금으로 GPL 투자를 했어. 경매 신청됐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피담보 채권이 배당받을 때까지 채권 최고액만큼 가는데 이제 경매 취하를 하면 이제 정상 채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경매 취하 자금을 이 사람이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소득도 안 되지 신용도 안 좋지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매 취하 자금으로 넘어오는 거는 한 30-40%는 다시 연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금융기관에서 경매 취하 자금 대출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분이 경매 취할 정도면 이 아파트를 지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죠. 다시 경매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 서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권 설정 계약서는 왜 받는다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 근저당 설정하고 질권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대출금 상환,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차 본인이 살고 있다, 대출금 지급 위임장, 본인이 다른 사람이 안 살고 있다 확정일자 부여, 구주소, 신주소, 전입치되는 확인서, 국세 안납증명서, 자, 소득금액 증명, 인감증명서 본인이 뗀 거,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접수한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 당시 은행을 다니고 있어서 못하고 딸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대출금 완납증명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저축은행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채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채무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데로 갈아탈 가능성이 98%예요. 그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하셔야 그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몇 프로짜리로 갈아타세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몇 프로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리 인하 해드릴게요. 돈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1, 2천 원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막아야 돼요. 방어. 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들도 보면은 여기 대신저축은행 대출하고 여러분 3순위를 했네. 이것도 우리은행 저축은행 3순위. 이거 3억 원 정도를 할 때 이것도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를 작성해서 이 대출을 내보내도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올리는 것들은 이미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를 다 하고 올리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도 돼. 이렇게 다 했어요. 3억 원 했을 때 안전하구나. 3억 원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다 받고도 3억 4,800이 남는구나 이렇게.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까지 작성하고 나간 거라고. 자, 이거는 1순위가 전세고 2순위가 근저당이네요. 자, 1순위가 전세권 설정일 때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GPL 투자를 했을 때. 유리. 네, 유리하죠. 왜 유리하죠? 은행이 그거 하는 거. 전세권은 이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원금만 주면 돼요. 단지 이 7억 원에 대한 전세권 확인을 해야죠. 7억 원인지 7억 5천인지 모르잖아요. 이 전세권 7억 원한테 사인을 받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돼요. 뒤에. 그래야만이 안전한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되는데 대부분의 중개 대부업체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액. 왜냐하면 증액했을 때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7억 원은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든지 확정일자로 받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7억 원은 나오는데 증액인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증액된 거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몇몇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는데 다 100억대 재산가가 돼 있어요. 그들이 샀던 건 다 땅이었어요. 땅. 이 아파트도 전답 과수원이었어요. 전답 과수원. 여 옆에 한 5분만 가면은 부천 중동인데 여기가 다 과수원이 됐네요. 복숭아가 과수원. 이게 신도시가 다 들어오면서 이때 샀던 사람들이 다 저기 소래 포구에 가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이 당시에 우리 예금주가 그 당시에 25만 원, 30만 원 주고 샀어요. 돈을. 근데 10년 후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300만 원씩 보상을 받았어요. 이게 땅이에요. 땅. 땅은 여러분보다 2대 3대를 거쳐서 땅을 사놓으면 돈을 돼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땅을 팔게 되죠. 근데 부자들은 땅을 사놓고 그냥 묵혀놨어요. 그냥. 3대까지 가려고 했는데 3대도 안 가고 15년 만에 10배 보상을 받아버리는 땅이. 또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자가 이렇게 부인에게 2분의 1, 남편에게 2분의 1 또는 3분의 1인 경우에 공동소유인 경우에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왜 이거 경매 들어가려면은 이 사람 이자도 내어주고 이 사람 재산도 있고 이 사람 재산도 있고 서로 이러니까 전세는 여러분에게 유리하다. 근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낙찰 예상가와 예산 배당표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지금 다양한 재테크들이 있는데 우리 GPA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 수익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자 과거에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담보대출이 있다 이거 몇 프로에 3% 아파트 담보 3%인데 여기서는 은행이자 1%예요. 그러면 이것부터 갚으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1억이 아니라 3억 원으로 늘려서 GPL에 투자하면은 은행이자 주고도 12%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2,700, 5,500, 6,100, 5,000, 2,200, 3,500, 2,000 이렇게 투자했어요.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2억 7,500 투자를 했는데 이 당시에 22% 했어요. 한 달 이자가 6,336만 원. 12달 하니까 527만 원. 은행에 예치하면은 한 20만 원밖에 안 나와야 될 게 여기서는 지금 500만 원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2억 7,500을 하나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갰잖아요. 2,700, 5,500, 6,100, 5,000, 2,200. 자 여기는요. 지금 한국 퀵대부 하임실 대표한테 전화가 이 사람이 이거예요. 분인공제죠. 100억을 유치합니다. 여기는 증권대출 해줘요. 여기 한국 퀵대부의 대출 조견표예요. 원금 기준 85까지 해주는데 13에서 24% 대출해주는데 130%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소개해주면 수수료까지 주겠대요. 제가 퇴직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수수료 많이 받아요. 우리 수강생은 질권대출을 원하잖아요. 그 질권대출을 소개해주면 나한테 수수료를 주겠대요. 1억에 2%면 200만 원. 저 받아먹었어요. 여기에서 솔직히.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수수료 안 줘도 되고 수수료도 없고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대부 사업자예요. 5천만 원 대부 사업자. 자, 이 사람이 지금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이 사람이 실무자예요. 이 사람이 가구 결정을 다 해줘요. 자 여기는 금융기관의 다른 데에 이제 질권대출 유동 이 준펀드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겼는데 여기서는 질권대출 해줬어요. 다른 사람 돈을 유치를 해서. 자 이제 이 유동화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협에서도 곧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1억 원을 인천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맨 처음에 1억 원. 그리고 22% 받았어요. 그리고 원리자가 183만 원 받았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1억 원의 근저당 1순위 대출한 걸 1억 원쯤 근저당 설정하고 9천만 원을 빼서 안산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6.5 질권대출 이자에 4% 수수료 주니까 이 금액이 남았어요. 78만 7천 원. 자 9천만 원에 안산에 있는 아파트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질권대출을 받아서 8,100을 뺐어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930원. 이렇게 쭉 가니까
이렇게 5단계만 가니까 1억 원이 얼마까지 만들어졌냐면 4억 5,800만 원까지 만들어졌어요. 1억 원짜리 대출을 가지고 4억 5,800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22% 수입 이자가 1억 300이고 그 다음에 질권 대출하고 수수료니까 3,800이고 기타 다 제하니까 6,400만 원. 수익률이 64.3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가 4억 5,800, 3억 8,30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유동화다. 유동화는 근저당 기초자산을 통해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서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유동화라는 거예요. 10단계까지 가니까 얼마냐면은 6억 8,500에 수익률은 89%까지 가요. 자, 여기서 이제 그룹 유동화에서 만들어낸 것도 뭐냐니까 소양신협에서도 지금 대출해주고 있고, 여기 대성신협, 그 다음에 송도신협, 뭐 미추홀신 다 대출을 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막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제 곧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이분은 우체국을 다녔는데 월급쟁이 저도 월급쟁이 30일 했지만 월급 받으면 3일 만에 다 빠져나가요. 보험료, 대출금 이자, 뭐 카드 사용 등. 자, 이분은 그 우체국에 다니면서 이 현실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인가? 그 경매 책을 여러 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본인이 경매도 하면서 나중에 MP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의 앤소니 경매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내 강의를 듣고 오셨는데 출판 기념일 때 오셨어요. 이분은 50억 가지고,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직장 우체국을 그만두고 본인이 MPL 회사를 차리고 또 하나는 OK 특배 배송을 차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넷째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분이 건물로 잡은 것도 입찰 참가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으로 경매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20억이 올랐어요. 그 건물의 1층서부터 4층까지인데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노래방이고 3층, 4층은 본인이 다 써요. 4층은 관리자실, 3층은 컨택하는 여직원들이 배송 주문받으려면 뭐 OK 특배 배송하는 거 다 하고 4층에 올라오라고 해서 직원들 소개해 주는데 명함 보니까 다 박사예요. 이분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몸이 좀 신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돈은 많지만 이제 골프만 치러 다니고 술 담배 같은 거 전혀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투자한 거를 보면은 MPL 5억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과거에 3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어요. 자, 사업자를 이렇게 냈습니다. 대부 등록증. 이 당시에 이분이 투자한 게 이 구간에 투자했어요. 24에서 27.9% 기간에. 자, 이게 투자한 거냐 이 사람이. 24% 이자 받았죠. 그리고 취부 이자가 27.9, 3,800, 2,000, 4,500, 6,000에서 녹색인 거는 이자가 잘 들어오는 거고 빨간 거는 안 들어오는 거고 하얀 거는 아직 기일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거고. 자, 이거 연체된 거 한 건인데요, 여기. 한 건인 거는 전화해도 되고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팔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했던 건이에요. 자, 두 번째 장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게 14억 7천. 이자만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 14억 7천에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또 뺐어요. 10억 정도를 운영을 또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매달 1,000만 원 정도가 또 4천만 원. 이건 이분이 2단계까지 하고 있는. 자, 신협의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 상품은 여신업무 방법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신업무 방법서 제3권 3장 제1절 제2조 제2호에 보면은 근저당권부 채권 담보 종류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질권 설정 계약서 완료 조건에 대출 조건은 1년부터 금리는 5.5에서 6.5. 제가 이 당시에 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재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1순위 5.5로 질권 대출했어요. 5억짜리 대출이 나가면 이 중에서 4억 5천 대출이 나갔어요. 질권 대출이.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 됐다는. 이 순위는 6.5.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대부 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내 대부 사업자로 질권 대출 가능하면 투자할게 이러는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 사업자고 누가 투자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질권 대출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 원본, 주주명부, 이사의 의사록,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걸 다 떼우고 신분증, 인감증, 인감도장, 등초보, 가족관계증명 떼면서
법인 대표가 채무자이고 법인이 채무자이고 법인 대표가 보증을 서야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까지 해주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유동화를 일으킨다는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좀 더 내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까지 기간이 통상 330일, 2차에 낙찰된 나갈 때. 낙찰되고 배당받을 때까지 62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330일 정도에 2차에 낙찰돼 배당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찰 예상가 작성할 때 원금과 330일까지 계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질권대출을 통한 수익률로 보면은 보통 50에서 많을 때는 120%까지 수익률이 돼요. 자, 이게 제가 투자한 건이에요. 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5억 8천 대출했어요. 1순위로. 아까 이제 신협에서 5억 2,200 대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5억 8천에 1년 이자를 18% 계산하니까 1억 440만 원이고, 자, 신협 거 5억 2,200에 질권대출 5.5를 주니까 2,871만 원. 그러니까 순이익이 7,569만 원. 그리고 원리자는 630만 원. 수익률은 130.5. 수수료 다 제하고 하니까 80점이에요. 1순위가 나왔어요. 자, 2순위 안산에 있는 이 사람은 안산 그 어린이집 원장에 있는데 이 아파트 위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물건은 주공 아파트예요. 대한민국의 주공 아파트가 씨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5층에 단지수가 많고 대지권이 넓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가장 탐내는 게 주공 아파트예요. 여러분 주변에 주공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사두는 게 좋아요. 대출 끼고 전세 끼고. 그건 다 지금 주공 아파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지권이 넓고 단지수가 넓으니까 건설사에서 남는 게 제일 많아. 자, 내가 2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주공 아파트. 근데 건설사에서 25평을 주겠대 공짜로. 그리고 건설사는 이게 25층, 17층 올라갈 때 건설사에 다 수익이잖아. 나 죽어도. 일반 분양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탐내는 거죠. 주공 아파트를 해서 이것도 똑같이 1억 6천에 1억 4,400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1,600만 원 투자하고 2,800만 원에 수입이자고 질권대출이자가 792만 원이니까 연이자가 2,088만 원, 원리자가 174만 원, 수익률이 180%고 실제로 질권대출이자 131%예요. 그러면 송도에 있는 아파트와 안산에 있는 아파트 두 개 합치니까요. 내가 실제 현금으로 투자한 건 얼마냐면은 7,400만 원 투자하고 한 달 나오는 게 9,657만 원. 유동화. 자, 이런 전성기인 때가 있었는데 곧 신협에서 풀리기만 하면 이것도 지금 가능하다. 자, 이게 보면은 질권 대출 나간 건들, 그 다음에 신협에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받은 거, 내가 현금 투자한 거, 연수입이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더 컸던 거죠.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 1순위 대출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인 경우. 자, 이 경우는 대부업체는 금리가 비싸잖아요. 20%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저축은행 금리는 뭐 1순위인 경우에는 뭐 6.5, 2순위인 경우에는 11%에서 13%까지 있어요. 그럼 13에 3을 더하면은 16%. 그러니까 1순위 은행인 경우 3.5에 3을 더하면 6.5만 배당받아야 될 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은 20%를 다 배당받아 버리면은 내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은 투자를 하면 안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3순위 또는 선순위가 대부대출인 경우에 3순위도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해서 안전하거나 채무자의 직장 다니는 소득이 있거나 유자일자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또는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있는 대출은 전세 사기꾼들이 많아요. 요즘에 대부업체를 노리는 전세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보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요즘같이 아파트 매각가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80%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가의 직장인, 안전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거나 다른 담보물이 있을 때는 80% 이상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세대 때는 오피스 때는 매각가율이 80%, 85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섯째는 소득 증명이 안 되는
소득 감당이요. 예를 들어 이자가 500만 원인데 이 사람 소득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물어보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리 소재 아파트 또는 아파트 300세대 이 아파트는 매각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다른 재산을 갖는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도 뭐 소액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론베이스 대부가 2억 7,300 근저당 설정하고 BNK가 질권 설정을 해줬네요. 설정 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동화 내용이 뭐냐면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담보 제공자라고도 하고 다른 담보 제공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 사람이 본인의 아파트 K기세가 5억짜리가 있어요. 5억. 이 사람이 대출을 요청합니다. 공공대부에. 얼마를 요청하냐? 5억인데 우리가 여기 대출 비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80%면은 4억이 GPL 한도에 4억. 근데 여기 1순위가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 3억 있어요. 3억. 그럼 GPL 2순위 GPL 한도는 얼마죠? 1억이죠. 1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억을 해줬어요. 1억 대출을 해주고 1억 5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채권 취고에.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BNK랑 계약이 돼 있어요. 이렇게 BNK. BNK는 어디 은행이죠? 부산은행이에요. 부산은행 계열사에. BNK에 1억 원을 1억 5천 근저당 설정해주고 90% 대출해요. 9천만 원. 금리는 5.8에서 7.2. 질권대출 금리가.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NPL 매입사라고 하고요. 매입사. 해명 받은 게 엠퍼스트, 노블홀딩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업체 3자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3자 계약. 이 계약은 뭐냐면 1억 대출을 해주고 9천만 원 대출해주는데 이 대부업체가 BNK의 질권대출이자를 3개월 동안 내지 않는 경우에 이 매입사가 원금 플러스 정상이자 3개월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고 채권을 매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대부업체는 이 원금 9천만 원에 0.3 부가세 포함해서 0.33 세금계산 끊으니까 0.34이면 얼마죠? 9천만 원에 93, 27, 93, 27 29만 3천 원 29만 3천 원을 대출 질권대출 받을 때마다 0.3천 원 매입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입사는 3개월 연체가 되면 이 채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걸 먹는 거예요. 매입사를. 근데 많을 때는 이게 1,000만 원 되고 3,000만 원 돼. 이 돈은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 대신 여기서 9천만 원 받을 때 0.1% 적립을 해요. 0.1. 0.1 적립금이 얼마죠? 0.1이면 9만 9천 원인가? 9천만 원에 0.1이면 얼마예요? 자, 이렇게 적립을 해서 이 돈은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이 협약을 맺을 때 여기는 여기에다가 1억 원을 예치를 했어요. 1억 원. 이 BNK는 부산은행 계열사인데 여신만 하지 수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은행에 맡겨놓고 1억 원을 예치하고 안전장치로 나중에 1억 원에 대해서 뭐 손실이 날 경우 처리하겠다는 이것도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적립금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이자를 안 냈어요. 이렇게 이자를. 이나.
미납되면은 이 미납된 이 이자를 안 냈어도 채무자가 대출금 이자를 안 냈어도 여기 예를 들어 18%를 냈다고 해봐요. 이자를 안 냈으면은 이 대부는 비행기의 질권대출 이자를 낼까요 안 낼까요? 채무자가 이자 안 냈으니까 나도 질권대출 이자 못 내 이럴까요? 아니죠. 내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연체되는 건 한 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거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 담보 비율이나 매입하는 채권도 이 사람들이 정해요. 인천 같은 경우는 부평하고 송도, 그 다음에 연수구, 그 다음에 부평, 뭐 청라 이런 쪽만 하고 다른 데 대출하지 않겠대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셔야지 이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래서 계열사 10개 업체에 한도에 100억씩을 줬어요. 100억. 100억의 질권을 열어주고, 예를 들어 이렇게 9천만 원씩에 100억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했는데 이 질권 대출 이자가 연체가 한 건이 없어요. 연체가. 그래서 100억을 열어서 1000억을 했어. 1000억. 근데 지금 이걸 200억을 열어줬어. 200억 더 늘려줬어. 200억. 그럼 2천억. 2천억인데도 연체가 한 건이 없어요. 왜 연체가 없냐?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2천억을 열었는데 이 업체도 하나에 100억을 열어서 200억까지 했는데 이 BNK가 금감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거는 우회 대출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1순위 지금 4억이 나가잖아요. 4억. 4억에다가 9천만 원이면 4억 9천이 나가버린 거잖아요. 대출이.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럼 이 돈 가지고 아파트에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우회 대출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BNK는 서울 강남에도 와 있고 부산에 본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대출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 채무자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낙찰 예상가 1순위 3.5, 3억 4천, 이자 1998만 원. 그래서 1순위 배당일까지 1998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가 투자한 거 BNK 2억 1천, 이자 3,700만 원, 합계 2억 4,700만 원에서 전부 합치니까 자, 낙찰 예상가 백상을 해보면은 자, 질권자가 BNK가 먼저 배당을 받죠. 순위만 이렇게 3순위 일어났지만 낙찰 예상가는 뭐 매각가율이 이 당시에 더 낮게 해봐서 65점. 낙찰 예상가에서 실제 매각가율은 더 높지만 다 빼고도 다 제하니까 실제로 서울 시내 95% 낙찰되니까 원금과 이자 주고도 남는다. 그래서 BNK가 질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받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계속 이동하게 시키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 이 매각가율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저층 아파트 연립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매각가율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매각가율은. 여러분이 정확히 하려면 동종 아파트 평형대로 아파트를 하셔야 된다. 자, 이게 그겁니다 지금. 자, 자, 1순위 맨 위에 거 보면은 금리가 7.3이에요. 적립금이 이거예요. 적립금 이거 0.1. 대출 금액이 0.1 적립한 거. 그 다음에 모집 수수료도 줬어요. 그 다음에 에코티는 내 부족 자금이죠. 7,500만 원 중에 6,960만 원이 대출 질권 대출이니까 내가 들어간 돈이 540만 원. 그리고 원금의 이자에 118만 7,500원이고 모집 수수료 여기도 첫 번째 나가죠. 225만 원. 그 다음에 유동화 금액이 6,960만 원. 금리 7.3. 모입사 수수료가 22만 9,680원 이거예요. 0.33. 이게. 그 다음에 적립금은 이거. 이 적립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가면 되는 거고 매입사 수수료는 없어지는 돈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유동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그러면 내가 실제 투자된 대출금이 2억 1,840만 원인데 이걸 유동화 시키니까 25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방석이 안 됩니다. 여기도 내가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둔 거예요. 지금 각자 금리가 다르잖아요. 6.6, 6.8, 7.3, 6.4, 5.7 이렇게
담보 비율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질권대출 담보 비율이 낮거나 애당초에 대출 나갈 때 여기서 대출 나갈 담보 비율이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장. 대출금 수입이자가 2억 8,478만 3,736원. 그 다음에 질권대출 지급이자가 1억 8,825만 739원. 비용 다 제하고 남는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5명에게 투자했는데 저도 5명 중에 1명에게 투자해야 이렇게 나와요, 수입이. 그리고 이제 이게 있지, 3자 매입사하고 계약 맺은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대출 조건, 취급 제한 대출 조건이 있죠.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매입사 수수료 있고 계약서 이렇게 만들고 BNK의 대출 규정에 관한 대출 조건표, 질권대출 대출 조건표 이렇게. 아까 여기 엠퍼스트가 매입사로 들어왔는데 이 엠퍼스트에서 정한 매입 대출해주는 질권대출 기관은 서울시 전체, 경기도 하남, 광명, 과천, 광교 택지개발지구, 안양, 동안구, 구리, 남양주, 고양시, 성남시 여기 것만 질권대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3개월 연체되면 애들이 가져가니까 얘들 조건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입사가 더 늘려달라면 매입사한테 전화해서 야 인천 연수구는 오르니까 연수구는 더 늘려달라 해서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담보 비율과 금리가 다른 거는 여기 있다. 자, 이것도 저축은행의 질권대출 NPL 아니 GPL 근저당권부 질권담보대출의 취급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담보 비율의 금리도 다 다르고 85까지 해주겠다는.